이 차급 그리고 차종을 구분하면 이 시트로행의 슈퍼 kaktus는 소형 SUV인데요. 이 비교를 하자면 르노 삼성 자동차 QM3보다 조금 작은 차체를 갖고 있습니다. 이 전장과 전폭, 전고 여기에 뭐 힐베이스의 재원까지 조금씩 이 작은 그런 차인데요. 그런데도 작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건 이 선이 아주 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이 동글동글한 앞모습을 빼면 이 루프 라인하고 이 벨트 라인 그리고 이 C필러까지 아주 대담하고 굵은 선들이 연결되면서 이 단단하고 이 풍부한 이미지를 느끼게 해놨는데요. 뭐 크고 작은 뭐 이런 것들보다 어떤 틀을 과감하게 깨버린 그런 파격적인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.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전면부는 이 헤드램프 베젤을 기형적으로 아주 두툼하게 만들어 놨고요. 이 반면에 주간 전조등 같은 걸 보면 이 중국 미인도에 나오는 그 여성의 이 눈썹처럼 아주 가늘고 또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뭐 기아차 소울 또 투싼 1세대의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. 이 측면은 또 kaktus의 가장 큰 특징인 커다란 그 에어 범프가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. 문콕 방지용인데 이 뭔가 어색하면서도 또 이 kaktus를 특징 짓는 특별한 양념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게 또 아주 이 부드러운 이 소재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색으로 컬러로 이렇게 바꿔 달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. 이 힐 아치를 덮고 있는 이 몰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차체를 보호하는 역할은 뭐 충분히 해낼 것 같은데요. 뭐 이렇게 차체 무게를 줄이고 문콕 방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측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걱정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. kaktus의 무게는 1240kg 밖에 되지 않는데요. 이만한 동급의 차보다 약 100kg 정도는 이 가벼운 중량을 갖고 있습니다. 에어범프 말고도 이 C3의 플랫폼을 개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밖으로 밀어서 여는 개폐형 2열 창문 또 시트의 어떤 그 크기나 소재까지 줄여서 무게를 다양한 쪽에서 빼냈습니다. 또 보닛이 아주 깔끔하죠. 이 자세히 보면 워시액 노즐이 보이지 않습니다. 이것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와이퍼 블레이드에 이 노즐을 설치를 해놨는데요. 이 워시액 사용량도 이 절반 가까이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실내는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지침 점호를 받기 전에 이 준비를 해놓은 것처럼 각이 아주 딱딱딱딱 잡혀 있습니다. 이 센터 패시아하고 계기판은 디지털 방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놨는데요. 이 계기판은 속도 그리고 기어 단수, 연료 게이지 그리고 주행거리 그리고 또 크루즈 설정 정보만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타코메타나 연료계, 냉각수 온도계 같은 건 보이지가 않는데요. 뭐 필요할 때만 보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보이고 또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처음 kaktus를 탔을 때 아주 좀 깜짝 놀랐던 것이 있는데요. 바로 이 레버입니다. 이 변속기인지 알고 조작을 했는데 꼼짝을 하지 않아서 당황을 좀 했는데요. 이게 바로 이 주차 브레이크입니다. 이 기어는 바로 요 앞에 있는 버튼으로 작동을 하는데요. 이지 푸시라고 부르는데 DRN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또 손을 아주 좀 길게 이렇게 뻗어야 되기 때문에 운행 중에는 사실 조작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. 뭐 디자인 쪽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. 그 대신에 이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으니까 주행 중에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 이 글로브 박스도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클래식한 여행용 캐리어 같은 바클이 있고 또 위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해놨는데요. 이 박스 안에 수납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. 자, 이제 글로브 박스가 이런 구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에어백이 대시보드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해놨습니다. 뭐 다른 차하고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뭐 시트의 소재는 패브릭인데요. 뭐 투톤의 감촉이 좋기는 한데
지금 이 차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카나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된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빨지 않아서 좀 더럽혀진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대신에 뭐 공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. 뭐 2열 걱정을 했는데 뭐 충분히 넉넉한 레그룸 제공을 해주고요. 이 시트가 좀 얇아서 이 장단지 부분이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감도 뭐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승합차에서나 볼 수 있는 그 밖으로 밀어내는 여닫이식 2열 창문은 뭐 좀 아무리 뭐 설명을 하고 이 장점을 얘기한다고 해도 좀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. 단순히 뭐 무게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 칵투스의 최대 단점이 될 것 같다,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구동계는 1.6 블루 HDI 엔진 그리고 ETG 6단 변속기로 궁합을 맞춰놨습니다. ETG 변속기가 좀 낯설기는 한데요.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그런데 이 수동과 자동의 중간, 그러니까 반자동 변속기로 보시면 됩니다. 이 변속이 되는 시점에 차체 충격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뭐 이질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 가속 페달을 변속 시점에 맞춰서 잘 조절하고 또 익숙해지면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뭐 효율성 측면의 장점도 분명히 갖고 있는데요. C4 칵투스 AMP가 17.5km 리터나 되는 것도 바로 이런 독특한 클러치 구조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동력 성능의 수치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. 이 최고 출력이 99마력, 최대 토크가 25.9kgm이니까 같은 배기량을 가진 뭐 티렉스나 티볼리 뭐 이런 차들보다 낮은 어떤 동력 성능을 갖고 있는데요. 그렇지만 이 막상 움직이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숫자는 아니다, 눈에 보이는 숫자가 다 아니다, 이렇게 반항을 하는 것처럼 아주 의외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. 이 초반 가속에 많은 힘이 쏠려 있고요. 일단 속도가 붙으면 이 가속을 위한 탄력성도 아주 매끄럽게 상승을 합니다. 특히 이 디젤차라는 것을 있게 만드는 이 정수성 때문에 많이 놀라게 되는데요. 예전에 프랑스 차들은 좀 이 투박한 질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엔진의 회전 질감이나 이 차체의 거동이 아주 몰라보게 유연해졌습니다.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걸러지지 않는 것이 뭐 하나의 단점이고, 또 걸리기는 해도 전체적인 어떤 승차감은 90점 이상을 줘도 아깝지 않다,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물론 뭐 이 변속 이질감 같은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SUV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코너링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. 굉장히 인상적인데요. 이 맥푸슨 스트럿하고 이 토션바로 구성된 그 서스펜션의 바운스 값이 아주 적절하게 세팅이 되면서 뭐 어떤 노면의 그 굴곡 같은 것들을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. 이게 뭐 프랑스 차들의 장점이죠. 이 핸들링 역시 좁은 골목길을 이렇게 막 잽싸게 날쌔게 막 팍팍 빠져나가는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프랑스 차들처럼 아주 정확하게 응답을 해줍니다. 뭐 솔직히 C4 칵투스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에 대한 이 전망은 뭐 좀 낙관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2,490만원부터 시작하는 가격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 충분한데요. 글쎄요, 뭐 이런 차들이 뭐 이렇게 낯선 차들이 직접적인 어떤 구매로 연결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기능이나 효율성 면에서 분명한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무난한 차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더 많기 때문인데요. 이런 이질감의 차이를 좀 해소하고 이 간극을 좁히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, 이런 말이 뭐 현실처럼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